요게 그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요게 밤섬이에요, 밤섬. 요게 밤섬. 요 좀 보이죠, 집이? 그죠? 이게 밤섬이에요. 이게 밤섬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뭘까요? 요게? 그렇죠. 옛날에 당인리 발전소예요, 요게. 요 건너편, 요게 이제 강변 분로겠죠, 저기. 지금은 도로가 없죠. 그때는 없죠. 지금이 아니고. 예? 지금, 그때는 없잖아요. 이제 올림픽 한다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강변 분로를 그 후에. 요게 당인리 발전소. 요 건너편 요게 밤섬이에요. 요게 이제 요렇게 있죠. 물길이. 요 나무도 있죠.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폭파해서 요렇게 물길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 거꾸로 본 건데 요게 당인리 발전소잖아요. 연기 이렇게 있죠. 요게 당인리 발전소고 요게 이제 밤섬이죠. 저쪽이 여의도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낸 거죠. 물길이 막혀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또 잘라내고 여기에 걸 가지고 이제 막 축을 쌓은 거죠. 이렇게. 여의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부서진 게 중간에 이제 밤섬이 된 거고. 요거잖아요. 요거. 밤섬이. 요게 여의도잖아요. 전체가. 요 전체가 여의도고 여의도 끝에 있죠. 그죠? 여기 밤섬. 요쪽이 당인리 발전소. 아까 요 길이, 물길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저는 요거 같아. 하여튼, 기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의도 공항이라고 돼 있죠? 아까 그, 여의도 역사 나왔는데, 여하튼 여의도가 쓸모없는 땅, 여의도가 옛날에 목초지였대요. 방목하기 좋은 땅. 거기에 이제 일제시대 때 공항이 생겼죠. 그죠? 일본 놈들 공항 만들었잖아요. 그 공군 비행장 있었잖아요. 공군 비행장. 그러다가 이제 그게 김포하고 뭐 합치니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라졌죠. 그죠? 이게 그 공항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 그때 있었던 공항. 그래서 여기 밤섬이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게 여기 불이 밝아서 그런데 이게 이게 인공사진이에요.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밤섬이. 이 모양에서 이렇게 뭐 약간 막 찢어져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섬이 옛날에는 사람이 사는 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보면은 행정구역이 나오죠. 이렇게 끊기죠. 밤섬은 아랫섬, 윗섬, 아랫섬 그러면 행정구역이 다르죠? 맞죠? 그죠? 하나는 마포구고 하나는 영등포구죠. 어떻게 이렇게 잘라놓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강인데 요거 포함하지 그냥. 그죠?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요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 거, 요거는 좁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도 이제 구글 보면 이게 폭파하는 사진이잖아요. 여기 밤섬. 이건 지금 모습이고 지금 여기 골이 있죠, 그죠? 요 다리 이름이 뭡니까? 예, 요거는 뭐예요? 이게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이게 마포겠죠, 그죠? 이쪽이 양화대교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어디에서 본 걸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그렇겠죠, 그죠? 여긴 다 붙어 있잖아, 뒤로는. 그죠? 이게 밤섬이라는 거죠, 밤섬. 여기 막 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쪽에서 저쪽 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포에 계셨던 우리 살아셨던 분들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옛날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십니다. 옛날 거.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요거 하기 전에 당인이가 지명 얘기를 아까 좀 했는데 당자가 들어가면 옛날에 당나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인이 그러면 당나라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당진 그러면 당나라 배가 들어왔던 것이고. 옛날에 당인인가 거기서 뭐 당나라 사람이 죽었나 뭐 했는데 그게 뭐 분쟁이 있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거든요. 교육받을 때. 당나라 사람이 죽었는데 니네 마을, 니네 나라로 데리고 가라. 그분들은 여기 당인리가 우리 사는 마을인데 어디다 묻냐. 뭐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거든. 하여튼 당인리 이쪽에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죠? 한강 쪽에. 당인리 절두산 아십니까? 네, 절두산이 왜 절두산인지 알죠? 네, 종교. 그죠? 아픈 역사죠. 자, 한강에 제가 지금은 몇 개인지 사실은 검색해서 잘 몰라요. 30개가 넘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강에 3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잠실 월드컵 쪽에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 중에 철교가 한 4교가 있을 거고. 대교하고 철교가 있죠, 그죠? 그 안에 철교가 한 4개 있어요. 뭔 철교 있죠? 한강 철교 있고, 예? 뭐 있잖아요, 철교. 30개가 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사실은 옛날에는 나루터였어요. 옛날 지도를 딱 갖다 놓고 현재 지도 훔치면 그 밑엔 다 나루터가 있었어요. 마포 나루터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강 나루터도 있었겠죠. 현재 한강대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곳은 옛날에, 나루터가 있는 곳은 옛날에 나루터가 있던 곳은 지금은 다 다리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생긴 다리는 내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있었는지 없는지. 제가 5년 전 그때까지 있었던 거는 밑에 다리는 나루터였다. 임상옥인가 상도라는 드라마 있죠? 예? 보셨나요? 임상옥이라는 그 거상이 나오잖아요. 만상, 송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옛날에 이 한강 모습 나와요. 다 그게 나루터였거든요.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아시죠? 예? 거기에 있는 그 섬이 하나 있죠. 뭐죠? 노들섬 있잖아요. 노들섬. 그쪽에 있는 게. 거기가 그 옛날에 서부이천동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0만이 모여가지고 선거 유세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그 양안에 그 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모래톱이 사라진 거죠. 그거는 다 부인하지는 않죠. 개발이 되면서 모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수욕을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강수욕이었죠. 그래서 강수욕을 하자, 강수욕장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 TV 사진, 드라마, 각종 영화, 포스터 보면은 강변에 파라솔 꽂아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한강 강변에. 다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모래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죠. 강수욕을. 그리고
그만한 인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강변이었어요. 유세할 때. 그래서 서부 이천동 앞에는 100만이 그 김대중 아셨지? 그때 누구였지? 그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때 유세를 한 사진이 막 있습니다. 제가 그 환경운동 할 때 아마존에서 원주민이 서울에 왔었어요. 근데 참 그분들이 왜 왔냐면은 아마존이 그 다국적 기업에 의해 가지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맨날 그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 그러고 심장이라 그러고 산소 탱크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아마존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세계를 이제 도신 거죠. 추장님이 호소하고 막 했던 거예요. 서울에 딱 오셨어요. 통역이 3명인가 있었을 거야, 제 기억에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원주민 언어를 한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언어를 또 한번 누가 해줘야 되고, 또 한번 해야지 우리랑 대화가 되는.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할 때. 토론회를 하고 이제 한강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한강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제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 시하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놔야 되니까 구덩이를 파놨죠. 그거 당일날 행사하는데 어떻게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루나무 어느 정도 되는 거 크게 3개, 그 다음에 그 버드나무 몇 개 해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미루나무는 구덩이 파놓고 버드나무는 이제 심을 수 있도록 쫙 해놨죠. 장갑 준비하고 삽 준비하고 다. 근데 딱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딱 거부하시더라고. 제가 당연히 알아들은 건 아니고 통역을 하니까 이제 제가 행사 진행했으니까 어떻게 신성한 땅에다가 쇠붙이를 댈 수 있냐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파진 거, 손으로 땅을. 근데 한강은 둥치 다 자갈이고 돌이에요. 그 밑이 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파도 흙 같잖아요. 계속 파면 밑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있어요. 우리는 마치 그게 흙인 걸로 보이는데 밑에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다시 흙을 해놔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손으로 이제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벌레 있죠. 예? 다 해가지고 옮겨놓고 한번 기도하고 절하고 다시 파고. 그래서 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못 심고 버드나무 이제 그거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기억이 나는데 한강의 다리에 대한 기억을 물어봤어요. 한강의 그 다리가 저기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 행사했었는데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말씀드리니까는 충격적이다. 자기들은 뭐 그릇 씻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생활 공간으로 뭐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막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듣고 한다는 말씀이 그냥 한강의 다리는 소통의 공간이 아니고 그냥 남에서 북으로 건너가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강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죠? 강이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막 어려운 있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 뭐죠? 그게 뭐 메소포타미아 가축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사시대 다 구석기 신석기, 암사동, 백제, 위례, 뭐 이런 한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물가에 있잖아요. 그죠? 물과 떨어질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아마존은 하구가 3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한강의 하구가 어디입니까? 한강의 상류는 강원도죠. 하류는 저쪽이죠. 김포 쪽이죠. 그죠? 그거가 하구일 거 아니에요. 그 아마존 끝에 그 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거예요. 300km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하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 한강에 그 다리가 서너 개가 있는데 그 1km가 넘죠, 그죠? 가장 긴 게 방화대교인가? 하여튼 남가부 폭이 그 다리 길이가 1km가 넘어요. 큰 어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한강 둔치 가면은 내 발 높이하고 물 높이가 같지가 않잖아요. 쭉 떨어져 있잖아요, 물은. 한강에 나가보면은. 둔치 걷다 보면 한강물은 저쪽 발 밑에 있잖아요.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잔잔하게 막 발이 잠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암사동 쪽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도 한강물이 원체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하죠. 근데 여하튼 그 양안에 우리가 여하튼 도로를 내면서 사람과 물이 이 거리감이 생긴 거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아까 그 밤섬의 역사를 보면은 수영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이렇게 해서 막 나와요. 한강 바깥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요거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섬이? 한강의 섬이 몇 개인지는 사실은 저는 뭐 10개라는 사람도 있고 9개라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난지도 예? 난지도 이게 지금 사라진 섬이에요, 이게. 난지도는 뭐로 변했죠? 매립장으로 변했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한강물이 요렇게 타고 나서 이게 밤섬처럼 돼 있잖아요. 여의도처럼. 그죠? 이게 물길이잖아요. 또 이게 다 매립이 된 거죠. 쓰레기 매립장이 된 거죠. 그죠? 그 높이가 한 100m 되잖아요. 93m가 그래요. 그 난지도 쓰레기 산 그러잖아요. 그죠? 난지도가 옛날 있었죠. 없어졌고. 요게 저자도입니다. 저자도 얘기는 많이 해요. 행정에서도.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여기 중랑천이에요. 여기 서울숲이고. 이쪽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실도는 많이 들어봤죠? 잠실이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뽕밭이라 그랬죠. 그죠? 잠업할 때 잠자잖아요, 이게. 잠실이. 밤섬의 기록 보면은 서잠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잠실. 방섬에도 뽕나무가 있었거든요. 서쪽에 잠실이라서 서잠실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석촌호수 있죠. 석촌호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김훈 씨의 남한산성 혹시 영화 보셨나요? 혹시 책이 약간 더 실감나던데. 그거 보면은 그 석촌호수 잠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역사와 관련된 거라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바탕으로 이제 쓰셨겠죠? 만들고. 병자호란이죠. 인조인가요? 네. 여하튼 이리저리 하다가 뭐 강화도 가니 뭐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그 건너갔던 곳이 석촌호수 거기잖아요. 당시에는 그 모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잠실을 건너서 송파구, 마천동, 고여동 그쪽으로 해서 남한산성 서문 쪽으로 올라갔죠. 되게 가파릅니다. 남한산성 서문 쪽 가면은. 송파구 마천동, 마천역
거기 공수부대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당시에 왕이. 근데 올라가기 전에 건넌 곳이 잠실 쪽이에요.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 본류입니다. 한강의 원줄기였죠. 석촌호수가. 물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잠실을 개발하면서 호수가 된 거예요. 한강의 원 물줄기가 막혀가지고 호수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한강, 그 주변의 한강은 새로운 길인 거예요. 옛날에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실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잠실도였다라는 게. 잠실도인데 지금 이게 땅으로 변했잖아요. 롯데월드가 생기고, 그죠? 이렇게 새로운 길이 생겼잖아요. 물길이. 옛날엔 이 전체가 원줄기였어요. 탄천이라고 있는데, 탄천을, 이게 강 얘기하면 이게 송파강 나오네. 송파강. 남한산성에도 보니까 송파강 나오던데.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요? 한강에 물이 시작되는 곳이. 여하튼 저쪽 강원도 위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태백에, 뭐 있잖아요. 태백에 뭐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쪽 북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당연히 물길에 제일 처음은 산이니까 산 어딘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발원지 얘기할 때는 산 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한강이 이제 쭉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경기도 쪽 지나가지고 서울 지나서 인천 지나서 이제 저쪽 밑에서 임진강하고 만나잖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임진강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한강에 한강은 본류고요, 그죠? 지천들이 있잖아요. 한강에 들어온 지천들이. 국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그러고, 제1본류, 2본류, 3본류, 1줄, 2줄, 3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하여튼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하천이 몇 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탄천입니다. 여기 요 탄천. 근데 지금 하천 얘기는 제가 다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탄천이 있길래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탄천이, 그러니까, 보통 지방하천들은 그 도시만 많이 흘러요. 근데 탄천은 여러 행정구역을 흘러요. 저게 경기도 용인에 구성면이라고 있어요. 구성면이 어디나 그러면은 수지역, 수지역이 있죠, 지금은. 수지역 그러나요, 지금? 미금역에서 올라가면 수지역 하나 생겨, 동천역 그러죠. 그쪽 쭉 넘어가면 이제 구성면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을 지나가지고 이제 경기도를 지나요.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로 와가지고는 한쪽은 강남구고 한쪽은 송파구예요. 쭉 내려오다가 과천에서 시작되는 강이 있어요. 양재천하고 만나. 하교울 쪽에서. 만나서 다시 잠실운동장 쪽을 와가지고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탄천 하천이. 몇 개 행정구역, 5개인가? 몇 개 행정구역 이렇게 걸치는 하천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환경적인 이슈도 많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고, 그거는 언제든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한강에 주요한 섬이 있는데, 밤섬처럼. 이 뚝섬이 섬입니까? 뚝섬은 섬이 아니래요, 여하튼. 섬처럼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한자로 큰 깃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빛섬도 섬은 아니죠, 그죠? 세빛섬 어디에 있어요?
반포대교 앞에 있는 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섬은 아니고 백마섬이 하류에 있긴 있습니다. 노들섬 있고 설해섬 있고 선유도 있고 한강에 여러 섬들이 있죠. 밤섬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밤섬을 얘기하는 거는 이 많은 10여 개의 섬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밤섬이 사람이 살다가 사라지면서 생태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생태계 보존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법이 바뀌면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하튼 생태적으로 또 경관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서울에 17개인가 있는데 최초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 서울 한강 밤섬이. 또 하나는 다른 밤섬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장항습지도 아니에요. 장항습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장항습지는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장항 양화대교 넘어가가지고 밑에 있잖아요. 고향 쪽으로 가다 보면. 근데 거기도 되게 좋은데 람사르 습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섬들이 있지만은 여하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사라지면서 환경이 살아나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으로 바뀐 곳이기 때문에 밤섬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 거죠. 강구뛰기. 모처럼 한강 무인도 밤섬이 북적입니다. 밤섬에 거주했던 주민들과 가족들 15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밤섬에서 전해져 내려온 도당굿을 드리며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밤처럼 생겨서 밤섬이라 불렸던 이곳은 과거 마포구 창전동과 당인동에 걸쳐있던 마을입니다. 1968년 한강 개발과 여의도 건설로 폭파되었고 당시 밤섬에 거주하던 62가구 443명의 주민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밤섬에서 거주하던 1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생태 습지와 철새 도래지가 되어버린 밤섬에선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밤섬 실향민들은 아직도 고향의 모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타고 학교 다니고 더우면은 학교 갔다 오면서도 옷 벗고 배전에 올라가서 다이빙 해갖고 수영해서 이렇게 건너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막 너무 그립죠. 마포구는 앞으로도 매년 밤섬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때쯤 되면 다 누구나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와서 합동 차례도 지내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실향민들의 마음속. 요거를 1년에 2번 합니다. 2번. 실향민들이 자기 집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 몇 개 남아있는 그 흔적들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와요.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마포구 창전동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람사르 습지도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한강에서 가장 큰 섬, 여의도에 붙어있는 작은 섬, 밤섬. 와우산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밤하를 까놓은 것 같아 밤섬이라 불렀다는데요. 지금은 서울권역 한강의 유일한 무인도인 밤섬이 조선시대에는 배를 만들던 목수가 살던 조선소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밤섬은 이름난 포구였던 마포나루와 서강나루 사이에 위치해 한강 상류와 하류에서 온 배들이 잠시 머물던 곳이었는데 선박한 배의 선주들이 배의 수리를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밤섬의 주민들은 배 만드는 목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나무배를 만들었던 밤섬 목수들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는 교역이 늘어나 전마선 등 신식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를 만들 만큼 그 기술이 뛰어났던 밤섬 목수들에게는 전문 목수가 되었다는 증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배 만드는 일을 배우면 선임 목수가 선물로 주었던 연장 상자가 바로 자격증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흙과 모래의 공급을 위해 섬이 폭파돼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어버린 밤섬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심 속 습지, 람사르 습지로 선정될 만큼 철새들의 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시민들에게 자연의 향기를 전해주는 밤섬은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던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쪽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이제 뭘 해보기 위해서 하고 있다. 요거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배경이 밤섬이죠. 전 보지는 못했어요. 김씨표류기. 이번에 다 봤어요, 사실은. 보셨나요? 예, 예.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 밤섬 때문에 보다 보니까는 너무 재밌는 게 이 영상 이거 쭉 제가 늘려놨는데 밀림이에요, 밀림. 막 이게 저거잖아요, 그죠? 실업자 여하튼 자살하려고 하다가 밤섬에 표류해가지고, 그죠? 어디 사채업자인가 누가 전화해서 어디냐 그러니까 무인도라 그러는데,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 밤섬에. 근데 하여튼 뭐 누가 감시하죠, 그죠? 정영원인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평도 보면은 여하튼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여하튼 밤섬과 관련해서 내가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밤섬을 알 수 있는 뭐 영광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헬프인데 헬로로 썼다고 뭐 위에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벌써 1시간 반 지난 것 같아요. 그죠? 한 9시 반이 1시간 반인 줄 알았는데 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지겹나요? 지겨우면 안 되는데. 소수가 모여 계셔가지고 잠은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한강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 17개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태 경관 보존 지역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정하기 전에 이미 요 전에 사실은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지정된 것이 이제 한강 반섬이죠. 지정 사유가 쭉 있어요. 그죠? 아까 습지가 뭐냐 여쭤봤잖아요. 다 습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중에서도 요거는 물새, 아까 람사르 협약이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협약으로 돼 있잖아요. 철새와 관련해서 물론 다른 보호종도 되게 많습니다. 밤섬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나와요. 철새이긴 한데 가마우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가마우지가 똥을 싸죠. 우리 지나가다가 왜 비둘기 똥 맞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예? 새똥 있으면은 세차 엄청 하시죠. 차 아끼시는 분들 차 삭는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로라든가 가마우지 이제 변 이런 것들로 나무가 고사를 해요. 밤섬은 유독 이제 민물 가마우지가 많아가지고 백색화 현상이 밖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기사들이 좀 나왔죠. 근데 사실은 민물 가마우지가 되게 중요한 종이죠, 그죠? 일본에 가면은 저도 가봤는데 민물 가마우지로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걸로 어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부들의 물고기를 가마우지가 잡아주잖아요. 가마우지 낚시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까 낚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가마우지가 가마우지를 묶어서 풀면은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첫 번째 개가 안 삼켰다, 목에 딱 안 삼키게 줄을 묶어 놔가지고 못 삼켜 얘가. 잡아오면은 첫 번째 물고기는 걔한테 줘요. 가마우지한테 수고했다고. 그 나머지는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이렇게 유일하게 하천으로는 탄천이 습지로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아까 탄천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탄천이 유일하게는 하천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습지가 많아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습지, 둔촌동, 방이동. 여기에 혹시 밤섬 아까 얘기했고 가본 데 있습니까? 가보신 데? 17곳인데 글쎄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한번 가보세요. 이 산 있잖아요. 산, 청계산, 관악산, 인왕산 이런데 산 전체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주로 군락지, 이 특정 군락지, 이건 뭐 군락, 뭐 군집, 군락 이런 거죠. 특정 나무들이 있는 곳, 보존 가치가 있는 곳.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뭐 경관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치적으로는 특히 의미 있는 곳이다. 람사르 이제 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지 도시가 우루과이 그때 당장 이게 하여튼 뭐 생겼다 이런 거니까 우리 이거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시험 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만 알면 되는 거지. 쭉 읽어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람사르 습지 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세계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남들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포에서 국제행사 하면서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쭉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창녕은 이미 지정됐죠. 뭐 하여튼 우리 서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밤섬이 람사르 습지인데 지정해 보자 이런 거죠. 이제 역사니까 쭉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13차 모에서 7개국의 18개 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한국은 4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다. 그다음 최근에 또 3개가 지정이 돼가지고 총 7개가 한국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돼 있다. 현재 7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협약 아까 얘기했고요. 이거는 협약의 중요성이니까 보시면 되고. 람사르 습지 도시를 왜 얘기를 하고 지정하려고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6개, 그 다음에 12개인가요? 6개 인증 기준의 항목에 12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이 독립위원회라는 데가, 독립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 그래서 막 지정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정하는 인증 절차를 충족을 해야 된다. 평가하는 거죠. 1번, 연계성이 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청 지역이 인접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2번,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 6개 항목 12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다 검증을 해서 오케이. 또 여기에 또 정무적인 게 또 들어가죠, 그죠? 해야지 이제 된다는 거죠. 막 지정되지는 않죠. 그 얘기고요. 이런 데가 중요하죠, 그죠? 로비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외하고 로비하고 이런 걸 하겠죠.
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행정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배후 도시, 그러니까 습지 도시로 지정되는 지역에 다른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지원책도 있고, 당연히 이제 다르겠죠.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여기 내용 보시면 지역별로 환경부가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뭐 3억 5천씩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습지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그 과정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정된 후에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지정되면은 향후 6년간 람사르 습지 고유에 요 마크를 쓸 수가 있죠. 근데 환경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차별하기 때문에. 상품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깡인데 마포구가 지정된 마포구 새우깡에 이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 아까 얘기했듯이 막 하는 게 아니다. 신청하고 심의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 여기 보면은 이 람사르 습지로 우리나라가 현재 상반기까지 지정된 게 전체 24곳이 있다. 24곳 중에 습지도시로 지정된 곳은 7개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습지하고 습지도시는 다르죠. 습지 중에 7개라는 게 아니고, 뭐 창원에 습지가 1개만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습지는 24개인데 많은 습지가 있는데 2,000여 개 이상인가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게 24개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습지가 24개고, 배후도시 개념으로 습지도시로 지정된 곳이 7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는 잘 안 보이지만 그 습지로 지정된 쭉 여기에 이제 한강 반섬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그 오늘의 이 결론은 원래 람사르 습지도시를 이제 만들자 이런 이제 흐름이 있고 또 이렇게 가자 이런 거에 대한 좀 노력을 같이 해보자 이런 건데, 아까 했듯이 이제 1차, 2차 7개가 지정이 됐잖아요.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매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차일 거야 아마.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차 당사국 총회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게 이게 맞다 그러면 15차 당사국 총회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있겠죠, 그죠? 이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열리네.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국 총회가 있기 전에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 열리는 시기에 딱 되면은 당사국 총회 때 그 인증서가 딱 나오죠. 당사국 총회는 전체 총회니까 거기에서 그걸 주는 거고, 당사국 총회 하기 전에 중요한 상임인가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에서 사실은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열리는 그 룰을 알고 준비를 해서 아까 6개 항목, 12개 세부 충족 조건을 갖춰가지고 서류 제출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주도 사례고요. 이게 실제 인증된 도시들 그 사례인데, 읽어보면 사실은 별 거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지역의 위원회 만들고 뭐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자체가 별 거 없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밤섬 가지고는. 밤섬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활동들도 있고 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그 실향민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마포 FM이 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버넌스들이 많고, 마포구나 영등포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증 절차, 인증 항목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걸 봤을 때보다도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단 그 경관적으로 사이즈로 보면은 좀 밀리긴 밀리죠. 순천만 아시죠? 순천만 갯벌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다 접근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포늪 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하고 밤섬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접근성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새롭게 좀 확보하고 바꿀 것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이 사례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쉬우면 쉽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런 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밤섬이 접근성이 한계가 있다. 한 번 갔고 두 번 갔다. 나머지 한 번도 못 갔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고 배를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 전화해서 언제 데리러 오세요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막 못 돌아다녀. 근데 그거를 이제 생태경관 보존지역 람사르 습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접근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죠. 반대하는 쪽이 있죠. 오히려 파괴하는 행위라고. 저같이 이제 환경단체에 된 사람들이 저를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고, 마포 쪽에서 강 쪽으로 데크를 쫙 내가지고, 거기까지만 가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자. 여기 있었죠. 그것도 지금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이라는 게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 일반의 합의가 필요해요. 특히 환경단체. 요거를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지정된 곳 많이 가봐야 되고요. 또 거기를 불러서 초청도 토론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해를 좀 넓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람사르 습지도시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고 지정 후에는 어떻게 변했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하는데 그거를 람사르 인증 절차에 나오는 인증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거버넌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구성해서 그런 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소통의 과정이고 협치의 과정이고 람사르 습지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면 이제 빨리 가는 거고 그거가 안 되면은 좀 답답한 거고 이렇죠.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협치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 같은데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새롭게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포에 만났던 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이런 거 한번 상의를 할 거고요. 또 필요하면은 또 지금은 우리 마포 FM이 중심이 되어 계시니까 협조도 요청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그 밤섬이 새로운 가치로 다시 이제 좀 인식이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또 후세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면 바람이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